자, 이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를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띄우는 식으로 컬러 다이얼로그를 지정해서 띄우는 식으로 해놨죠. 그리고 이 컬러 다이얼로그가 등록된 매니페스트에서 자, theme이라고 해서 테마를 라이트 다이얼로그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 모양으로 뜰 수 있다 그랬죠. 자, 컬러 다이얼로그로 이제 가서 이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거에 어댑터를 설정해서 이제 보이도록 만들어 준 건데요. 자, 이걸 이제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드 뷰 set on item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거 설정할 수 있습니다. new on item click listener enter. 자, 그러면 이제 아이템이 하나 선택됐을 때니까 그때 어댑터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컬러 어댑터를 위에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어댑터 타입은 없애줍니다. 그러면 이제 컬러 어댑터가 만들어진 요 객체가 변수의 할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하나 클릭했을 때 이 어댑터에서 정보를 빼내올 수 있을 겁니다. get 아이템이라고 하고 인덱스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넘겨주면 사용자가 선택한 아이템이 리턴이 될 겁니다. 그거를 자, 인티저 타입으로 해서요. 자, 지금 현재 컬러를 이렇게 받아줍니다. 자, 그럼 이제 컬러 값이 나온 거죠. 이 컬러 값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지금 이 컬러 다이얼로그를 피니쉬 해서 닫아주면서 자,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전달을 하면 됩니다. 전달할 때 인텐트로 전달하면 되겠죠? 자, 인텐트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new intent라고 하고요. 여기에 get application context, 그 다음에 main activity 쪽 이렇게 넘겨줘도 되고요. 아니면 자, 이게 set result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intent만 넘길 수 있는 거죠. intent.put extra라고 해서 여기에 컬러 라는 키 값으로 컬러 변수에 있는 값을 인티저 타입으로 넘겨줍니다. 자, 이거를 set result라고 하면 결과 값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응답 코드 뭐 201, 200이라고 넘기셔도 되고 아니면 activity.result ok라고 넘겨주셔야 되죠. 정상응답이다를 넘겼고요. 자, intent라고 하는 걸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그 값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와서 자, 내가 띄워준 액티비티로부터 응답을 받겠다라고 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generate override method on activity result를 재정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on activity result를 찾아봅니다. 자, 여기에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on activity result 어디 있을까요? 자, 어디 갔나요? on activity 중에서 찾아주면 되는데요. 자,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나요? 네. 자, 여기에 한참 찾아야 되겠군요. 자, 위에 가서 있는지를 보죠. 자, 잠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 activity가 여기 있어야 할 텐데요. 자, 위로 또 올라가서 자, 여기 가서 있네요. 자, 제가 지나가서 못 봤네요. 자,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요. OK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코드를 없애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 살려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intent가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if라고 해서 자, request 코드라고 하는 게 만약에 101번이면 색상 선택을 하는 대화 상자에서 넘어온 거겠죠. 자, 그러면 if라고 해서 자, data라고 하는 게 intent니까 이게 null이 아니면 자, data라고 하는 거에서 get string int extra죠. 컬러 값이 인티저로 돼 있으니까 int extra라고 하고 컬러 값을 뽑아 봅니다. 자, 디폴트 값이 만약에 색상이 없으면 그냥 0으로 이렇게 받아보자. 자, 인티저 컬러라고 해서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라고 하는 값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페인트 보드니까 보드라고 우리가 해놨나요? 그 페인트 보드에 set 컬러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해 놨으니까 컬러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 앱이 실행이 되고요. 아이고, 텍스트가 설정이 안 돼 있네요. 자, 여기에 일단 그려보면 까만색으로 그려지죠. 자, 여기 색상 선택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activity main.xml에 가서 버튼에다가 텍스트를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 여기다가 색상 이렇게
선택 또는 색상, 나중에 뭐 아이콘 같은 거 넣으셔도 되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글자를 안 넣었지만 자, 이걸 한번 눌러봅니다. 자, 클릭해보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해서 색상 선택이라고 하는 게 대화 상자처럼 뜹니다. 자, 여기에 높이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템을 조정하거나 또는 그 그리드 뷰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면 자, 여러분이 자, 여기에 좀 더 뭐죠? 네모난 모양이든 자, 이런 모양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템을 더 추가를 하셔도 되겠죠. 자, 빨간색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그려보면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컬러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데서 넘겨준 값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객체의 셋 컬러를 이용해서 색상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페인트 객체의 속성에다가 컬러 값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선굵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굵기 같은 경우에도 대화 상자를 따로 만들고요. 그다음 거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그리고 우리가 베스트 페인트보드하고 그 다음에 자, 굿 페인트보드 뭐 이런 거에서는 자, 지금 우리가 선택한 색상이 어떤 색상인지를 위에 표시해 주는 거, 그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빨리 이렇게 하다 보면 라인으로 그려주니까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실제 단말은 요즘 워낙 속도가 빨라서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단말의 그래픽 성능이 좀 떨어지면 직선처럼 그냥 중간에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패스라고 하는 걸 이용하고 그 안에 커브나 이런 정보를 같이 이용해서 부드럽게 곡선으로 그려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손글씨 기능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엔티엘리어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언두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픽을 그릴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그려가게 되니까 자, 언두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용을 했지만 이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거를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나오죠. 이 서피스 뷰는요,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카메라 미리 보기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사진 그 모양이 딱 보이죠. 그러니까 카메라 앱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걸 카메라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각각의 픽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메라 렌즈에서 받아들이는 영상을 이 우리 화면에 각각의 픽셀을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막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하니까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뷰하고는 다르게 얘가 성능을 이 하드웨어 억셀러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쓸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의 일반 뷰까지도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서피스 뷰를 사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 미리 보기 기능은 옛날에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성능이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멀티미디어 쪽에서 서피스 뷰를 다시 또 다룰 거니까 사실 많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일단 서피스 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서피스 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코드를 입력해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개념이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 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뷰처럼 일단 영역을 할당을 받아요. 우리가 프래그먼트 해봤잖아요. 프래그먼트도 뷰하고 다르죠. 뷰를 담아둘 수 있는 껍데기니까. 근데 그게 화면에 추가가 돼야 되니까 뷰처럼 일정 영역을 할당을 받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서피스 뷰도 일반 뷰 하이어라키, 뷰 영역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서피스 뷰가 일반 화면 공간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그대로 표시될 수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 가속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일종의 껍데기처럼 동작을 해요. 그래서 리스트 뷰도 껍데기죠. 그래서 실제 그거를 제어하는 거는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게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 홀더가 자, 이 서피스 뷰가 만들어졌는지, 뭐가 수정이 되는지, 또는 메모리에서 없어졌는지, 이런 상태 같은 것들을 서피스 홀더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픽 그리는 거 지금 해봤지만, 그 그래픽 그리는 것도 서피스 홀더에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서피스 홀더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서피스 뷰는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서피스 뷰 안에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get 홀더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홀더 객체를 참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홀더 객체에 add callback이라고 해서 우리가 메소드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callback 함수를 등록할 수 있는데 이 callback 함수를 세 가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rface created, changed, destroyed 있는데 이 세 가지 callback 메소드가 surface view의 상태에 따라서 자동으로 호출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뷰라고 하는 거는 뷰의 크기가 결정이 딱 될 때 on size changed가 호출됐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게 surface view에서는 이 surface changed입니다. 그래서 여기 surface changed, 이 surface view라고 하는 게 뷰와 일반 뷰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 크기가 결정되는 시점에 얘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뷰가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시점 같으면 이제 생성자가 호출되는 시점인데 surface view는 surface created라고 하는 게 호출되는 시점이 되고요. 메모리에서 없어질 때는 surface destroyed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surface view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canvas라고 하는 거는 이 홀더 객체에 lock canvas라고 하면 canvas가 리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건 이 캔버스 객체를 이용해서 그래픽을 그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 뷰를 가지고 그래픽을 그리는 방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한번 그 서피스 뷰를 이용해서 우리가 손글씨 쓰는 기능 만들어 놓은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 한번 입력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는 서피스 홀더가 상태를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라고 하는 거는 서피스 크리에이티드 그 다음에 체인지드 디스트로이드라고 하는 걸로 나눠진다. 일반 뷰처럼 관리되는 게 아니라 서피스 뷰만 관리되는 방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캔버스라고 하는 거는 락 캔버스를 이용해서 캔버스 객체를 참조하고 다시 언락을 이용해서 캔버스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캔버스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그릴 수 있다, 자, 그래픽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코드를 입력을 해보시면, 자, 그러면 아, 코드가 이런 의미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페인트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길게 했죠? 근데 책에 있는 내용은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만들게 되면 기초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중급의 초반 정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페인트보드의 기능을 전부 다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좀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한 요 정도까지 해서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뒷부분을 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 부분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래픽에 대한 내용을 좀 하고 나니까 이전 장에서 했던 그 멀티터치 이미지 뷰어라고 하는 거, 그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에 대한 내용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전 장에 했던 멀티터치 이미지 뷰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인트보드라고 해서 손글씨 쓰는 기능은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